이번 영상은 좀 특이하게 처음부터 문제를 하나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각 문장에는 밑줄 친 전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삼형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discuss, join, marry, attend. 이러한 동사들은 모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동사 바로 뒤에 이어서 목적어인 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겠죠. 전치사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인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I'm going to marry Jane 이렇게 말을 해야지 I'm going to marry with Jane 이렇게 동사 marry와 목적어인 Jane 사이에 전치사 with 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인과라고 해서 과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뭐뭐와에 해당하는 전치사 with를 쓸 것 같은데 오히려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왜 틀릴까요? 다시 한번 marry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이고 타동사 다음에는 곧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대상을 써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면 틀립니다. 다시 한번 전치사 같은 거 쓰지 말고 동사 다음에 곧바로 목적어인 명사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을 아래에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요. 방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와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뭐뭐와에 해당하는 전치사 with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라고 해서 about을 쓸 것 같지만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토론하다이고 어디 안에 들어가다가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다기 때문에 전치사를 안 쓰고요. 누구누구와 담다가 아니라 누구를 담다기 때문에 또다시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접근하다가 아니라 어디를 접근하다기 때문에 곧바로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전치사 없이. 그런데 방금 앞에서 살펴본 타동사와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complain, graduate, participate. 이러한 동사들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필요 없었죠.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면 오히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제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I'm waiting for Jane 이렇게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 주셔야 맞습니다. 아래처럼 I'm waiting Jane 이렇게 쓰면 틀려요.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문장과 비교해서 살펴보실까요? 앞에서는 제인과 결혼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I'm going to marry Jane 이렇게 써야지 marry with Jane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제인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처럼 생긴 게 있으니까 동사 wait 뒤에 곧바로 제인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동사기 때문에 곧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전치사는 왜 쓰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자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라고 하는 대상이 필요 없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I am waiting까지만 써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주어 동사만으로도 말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만 가지고 말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뒤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굳이 필요 없는 걸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 자리에 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죄인과 같은 명사 앞에 전치사를 넣으면 전치사와 명사가 합해져서 부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전치사를 오히려 써줘야 되는 동사들을 아래에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해석을 보시면 어디를 졸업하다, 어디를 참가하다, 누구누구를 의지하다, 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을이나 를 같은 목적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석과는 달리 동사 다음에 곧바로 목적어를 쓰지 않고 전치사를 써 주셔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타동사로 사용되는 동사들과 자동사로 사용되는 동사들을 한 화면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글씨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왼쪽은 타동사라서 전치사 없이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전치사를 쓰면 틀려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은 자동사라서 곧바로 목적어를 쓰면 틀립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번부터 4번은 모두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목적어를 곧바로 뒤에 써줘야 맞는 문장이에요. 해석에 뭐뭐와 뭐뭐에 대해 뭐 이런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치사를 쓰면 틀립니다. 하지만 5번에 있는 컴플레인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t이라고 하는 대상을 곧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사와 대상 사이에 about과 같은 전치사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전치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족발이 땡긴다 라고 말을 할 때 I am craving some pig trotters 또는 I have a craving for some pig trotters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만 전치사 for이 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I am craving some pig trotters 이 문장은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 그리고 갈망한다 라고 하는 동사 그러면 갈망한다 라고 하면 뒤에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갈망하느냐? 족발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족발을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crave는 동사고요. 그런데 아래 문장을 보시면 똑같이 나는인데 이번에는 동사가 have, 가진다입니다. 또다시 가진다라고 하면 뒤에 무엇을 가졌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가졌느냐? 갈망을 가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완벽한 3형식 문장이 되었습니다.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뒷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저는 문장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 부분에 족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족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어떻게 명사를 부사로 바꾼다고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면 전치사와 명사가 합해져서 부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for과 같은 전치사를 써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제 전치사의 쓰임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 설명을 이해하셔야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구동사와 이어동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연습할 겸 문제 하나 풀어보실까요?